자, 여러분 교재에서 급식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별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산업을 우리가 정의했고요. 산업을 분류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그 다음 급식 산업 혹은 외식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급식 외식 산업이 뭐냐? 자, 이걸 우리가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이 우리 전공 관련해서 필요한 산업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이제 직업, 산업 이쪽이 앞으로 전망은 어떠할지 이런 걸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었어요. 자, 산업을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 집합이다. 그리고 산업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인풋으로. 그리고 나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재화 또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다른 말로 용역이라고 한자로 우리말로 용역이라는 내용이 바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활동 과정을 우리가 산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산업에는 넣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왜 넣지를 않느냐? 가사 활동을 넣어가지고 정의하는 것이 유사한 용어로 경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경제에는 가사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산업과 경제를 구분을 했을 때 가사 활동을 경제에서는 소비 주체로서 경제 주체로 가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제는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 앞쪽에 얘기했는 재화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는 무엇이 경제 주체이냐? 자, 경제 주체는 이와 같이 기업, 주로 어떤 생산의 주체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 이걸 가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수출, 수입 관계를 다룰 때, 이 경제 주체 네 가지, 자, 개인, 개인, 정부, 외국. 이 네 가지를 경제 주체, 경제 객체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에 재화와 용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재화라는 게 뭐고 용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이걸 설명을 이제 좀 더 한다고 하면은, 재화는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재화도 보시면은 자유재, 경제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자, 자유재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이라든지 공기, 햇빛 이런 것들. 희소성은 없죠. 어디나 널려져 있죠. 값없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겁니다. 오, 아니죠. 물, 좋은 물 요즘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경제재가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유재는 값없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고마움을 우리가 모르면은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햇빛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귀한 것은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자, 햇빛과 같이 물 공기와 같이 희소성이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재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을 경제재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 산업분류했습니다. 자, 산업분류, 각국의 산업분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산업분류 체계를 거의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산업분류해 봤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쭉 나라별로 다 이렇게 산업분류 약간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외식, 바깥 외자 먹을 식자입니다. 바깥에서 먹는 뭐 eat out 혹은 dine out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바깥에서. 그러면 바깥 아닌 거는 어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이잖아. 가정. 응? 그러니까 가정 바깥에서 뭐 우리가 먹는 것을 다 외식이라고 합니다. 바깥 외입니다. 그냥 외식 짧게 발음하면은 일본 음식을 외식이라고 해요. 이 발음이 외식 길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 음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외식, 나 오늘 외식했다. 우리 한글이, 우리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 그러면서도 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참 잘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단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대표적인 게 맛을 표현할 때, 맛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맛 종류 한번 기록을 한번 해서 나중에 우리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외식입니다. 자, 외식을 어떻게 정의할까?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집안에서 먹는 걸 내식이라 한다면은 집 바깥에서 나가서 먹는 것은 다 외식이라 하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애매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바깥에 음식을 사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니면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거는 외식이가 내식이가. 그렇죠. 어디에 넣을까?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 그걸 내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식, 외식 이 용어에서 사실은요, 조금 이제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자,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와 음식을 소비하는 장소가 가정 내이냐, 가정 바깥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한다면은 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다. 뭐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될 부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자, 우리나라에서요, 자, 신라 시대 때 벌써 경주에 약 490년에 최초 시장이 열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509년에 신라의 동쪽의 시장을 동시, 그 다음 695년에 보면은 서쪽의 시장, 서시, 남시, 이런 상설 시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 개성에서 고려 개성의 983년에 보면은 이런 식당 이름이 나타나요. 성내, 락빈, 옥장, 영액, 연령, 희빈,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이다. 그죠? 자, 이런 식당이 개설됐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103년에 각 고을에 술과 음식을 팔고 숙박도 겸하는 상설시장이 개설되어 있다라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개설되었다면 식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식당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자, 그리고 나서 식당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 자, 언제 식당 기록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조선 왕조 1398년에 국립대학격인 성균관에 약 200명 유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얘기하면은 그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가, 자, 강의를 듣던 그 건물 이름을 명륜당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음식을 먹는 장소로 식당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식당이 그래, 군의 식당이지. 성균관 같으면은 지금 얘기하면은 국립대학이다 이 얘기야. 국립대학. 나라에서 지어놓은 그거니까. 자, 국립대학이 성균관에 식당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저 식당에서 음식이 제공되었다. 쉽게 단체급식, 집단급식의 원조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죠? 식당. 그럼 실제로 외식, 집을 떠나서 음식을 먹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장이 개설되었다 이랬으니까 시장에 누가 도시락 사가지고 시장에 오는 사람 모두가 도시락을 사서 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추측을 하기는 식당이 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요, 고려사 기록이라든지 여기는 나옵니다. 고려 개성에 983년에 식당 이름이 나타난다. 이건 식당 기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저 경주에 490년 여기는 시장이 열렸다고 그랬지 식당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찌됐든지 자, 이것이 외식 산업의 하나의 역사를 거슬려 올라간다면은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서양 요리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 서양 요리가 언제 들어왔느냐? 자, 1888년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서양 요리가 처음 선을 보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인천에 있는 일본인이 최초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불 호텔을 이제 만듭니다. 대불 호텔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서양 요리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역사 이렇게 거슬러 가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외식 산업이 규모가 상당히 이제 커져 왔어요. 그 외식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표하면서 보니까 외식 산업 규모도 어느 정도 발표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 외식 산업을 분류한다면은 어떻게 분류할까? 자, 분류하는 한국 표준 산업에 의한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표준 산업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음식점 업 그러면서 나와 있는데 음식점 업에 지금 세세 분류까지 나오면은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분류와 맞는지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보시는데 아마 차이 없을 겁니다. 최신 자료, 현재 개정판, 최신 개정판을 가지고 왔으니까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한식 음식점 업, 한식 일반, 한식 면 요리, 한식 육류, 한식 해물 요리, 뭐 중식, 일식, 서양식, 뭐 기타. 그다음 기관 구내 식당업이라는 자, 이렇게 구내 기관 식당, 그다음에 우리가 출장 음식 서비스업, 자, 이걸 출장 및 이동 음식점 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산업이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통계 수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자, 외국 음식점의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중식 월 매출, 연 매출액 얼마 정도 되는지, 일식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보세요. 한식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얘기는 한식 식당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종업원이 몇 명 정도 있고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고 다 조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 주점업하고 이거는 뭐 큰 그거 의미 없고 여러분들 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잖아. 그 다음 비알코올 음료점 그 커피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비알코올 음료점 업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과정에 있는 거 조금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건 우리가 법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분류를 했다. 휴게 음식점 영업이 있고요. 일반 음식점 영업. 자, 이렇게 그 다음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영업. 자, 위탁급식 영업. 그 다음에 제과점 영업. 주로 빵, 떡, 과자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는 이것이 식품위생법에서 분류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관계되는 법령, 관계법령, 식품위생법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법도 연결되어 있는 게 많죠. 아직까지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몰라도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다 관계되는 법령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전공과 관련된 주요 국가별 어떤 산업 분류도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해외 취업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외식 산업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앞쪽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음식점업 발전. 자, 음식업 했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 나와서 6.25 전쟁으로 완전 폐허돼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 완전 잿더미 위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야말로 100달러도 안 됐어. 지금은 2만 몇천, 뭐 한 3만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외식 쪽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 식생활 간의 주도형 주류 전통 음식 형태로 166개 점포. 자, 음식점이 1945년에 한 166개 점포가 존재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요 업체로 지금 봅시다. 이문 설렁탕이 1907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년이 넘었는 음식점 찾아보면은 이문 설렁탕이 지금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문 설렁탕이 1907년에 만들었는 저 이문 설렁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을까? 중간에 대가 끊겼을까? 찾아보세요. 그 다음 용거목, 뭐 건보총탕, 한일탕, 뭐 등등. 자, 1907년, 1930년, 34년, 40년, 48년, 뭐,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 관련, 이제, 뭐, 이걸 기업 철학해야 되나? 자, 이런 것들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100년 넘어가는 음식점 찾기 불가능하죠. 그럼 대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음식점, 업원 하고 있는 음식점은 어떤 것일까?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60년, 70년대 이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연도별로 1950년대는 그냥 음식업 태동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식업입니다. 음식 산업까지도 규모가 되질 않았어. 그래서 한 70년대 들어오면은 음식 산업으로 이제 태동 발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GDP 비고란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음식 산업 그러는 태동기라고 얘기했는데, 이때가 GDP 몇 달러 돌파하냐면 1000달러 정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1000달러 돌파. 그 다음 이렇게 쭉 가다가 5000달러 수준하고요. 그 다음 10,000달러 이상 넘어가는, 자, 이런 형태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은 1000달러 GDP 1000달러가 안 되는 규모라 그러면은 아직 무슨 음식 관련 산업이라 정도 붙일 정도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 5,000달러 정도 될 때 한 번 또 점프가 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10,000달러 넘어갔을 때 또 점프가 일어납니다. 되게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뭐 크게 외우고자 하시고 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외식 산업이 자,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왔고, 현재 자, 미국에는 어떻게 발전했고, 자, 이런 형태를 내용 담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GDP, 자, 2016년에 우리가 뭐 2만 뭐 몇천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은 5만 달러, 약 6만 달러 육박하죠. 자, 이게 이제 국력의 차이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GDP가 뭐냐? 부가가치가 뭐냐? 그럼 외식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될까? 자, 트렌드. 지금 외식 산업이 현재에는 어떠한 이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잖아. 맞죠? 만약에 우리 전공하는 이 산업이 앞으로 사양 산업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올인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사양 산업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왜? 사람이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나?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지? 이거는 사양산업은 아닌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좀 변화가 온다면 올 것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